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식목일인 오늘 휴일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기온이 6.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겠고 낮 동안에도 12에서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휴일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6.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평년 수준마저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도 12도에서 14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후까지는 맑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도 어제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주말 사이에 계속 비와 함께 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확산 속도는 빠른데 치료법이 없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농가를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꽃이 필 때가 예방의 적기라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과수원입니다. 잎과 줄기가 검게 말라 죽어갑니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처음 확인됐는데 감염될 경우 나무를 뿌리채 뽑아 땅에 묻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744개 농가에서 발생해 400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발생 지역인 경기 충북과 인접한 경북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세심한 예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시름이 많습니다. 방제 활동과 철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충북 지역의 역학조사 결과 지금 같은 개화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자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이 필 때는 꽃이 열리면서 그 사이로 병원균이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가 식물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또 가지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전정 가위 등에 세균이 묻어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게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병이 발생한 뒤에는 전파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만큼 사전 약제 방제를 통한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방제를 않으면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농가에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를 농촌진흥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 죽장면 합덕리에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밤을 따러 나갔던 90대 여성이 6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 두릅을 따기 위해 산에 올랐던 한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야산 기슭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와 소방서는 지난해 9월 인력 100여 명과 구조견, 드론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포항시가 인구 51만 명 회복을 위해 연초부터 전개하고 있는 주소갖기 운동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기업과 교육기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68명이 포항으로 주소를 옮겨 3월 말 기준 인구가 50만 3,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전입지원금 지급과 현장 전입창구 운영 등이 효과로 나타난 만큼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달 1차 지급 결정 이후 급증해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만 39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주택 피해가 88%인 3만 5천여 건, 소상공인 피해 2,500건, 인명 피해 680건 순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 의회에도 관련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애초 취지였던 경찰권 분산도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 지휘 아래 있는 자치경찰. 맡은 업무는 120여 개입니다. 지역 순찰, 경범죄 단속, 교통사고 같이 주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가 주입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성범죄 관련 대응도 합니다. 수사나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지자체의 각종 서비스와 신속한 공조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대구 경찰의 17%, 1,000명 정도가 자치경찰 업무에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자치경찰 사무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 의뢰했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또 지방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은 시장 1명, 교육감 1분, 대구시에서 2분, 지방 토 세력이나 혹은 국가 시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경찰 서비스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감시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별도 시민위원회 설치나 주민 옴부즈맨 같은 시민 참여형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별 특성을 업무에 반영하려면 경찰권을 더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권부터 여러 가지 조직 배치까지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대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기관이니까 그런 일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달 중순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해 2차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 간포항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가 시작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9월까지 85억 원을 투입해 간포항 친수 호안의 월파를 줄이기 위해 32톤급 테트라포트 2천여 개를 호안 전면에 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실된 친수공원의 재해 복구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외곽시설 설계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방역수칙과 단순한 확진자 발생, 동선, 시설 폐쇄 등은 이달부터 송출을 중단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도 송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2월 95건, 3월 69건 등 하루 평균 2~3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번 변경 조치로 문자 피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주 남산에 있는 삼존석불 문화재를 놓고 사찰 간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불사가 100년 가까이 석불 문화재를 종교 행사에 이용해왔는데 옆에 있는 망월사가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자신들의 기도 도량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자락에 있는 보물 제63호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 천진난만한 표정에 정감 넘치는 신라 말기 7세기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존불 앞에 떡하니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원효종 소속 망월사가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예불과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갖다 놓았습니다. 1937년 삼불사를 지어 흩어져 있던 삼존석불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해오던 조계종 측은 아무리 땅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못 쓰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193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6년도에 다른 데 있던 건 이제 모셔놔 놓고 그 이듬해 37년도에 삼불사에 절을 땅을 한 300평 시주를 해가지고 절을 짓게 하고 이제 여기서 거주를 한 거죠. 반면에 원효종 측은 삼불사 본당 건물 절반을 비롯해
대다수 산불사 땅과 남산 등 7만 평이 망월사 소유여서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행사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2004년 원효종의 이름을 함부로 빌린 한승려와 산불사 간에 3천만 원을 받고 토지를 무기한으로 사용토록 한 계약이 무효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망월사의 소유 재산을 권리로서 찾고 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이상한 그런 발생을 하면서 좀 너무 진짜 기만을 하고.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립공원인 남산에 건축물이 아닌 텐트 설치를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지만 문화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탐방객과 불교 신도들은 문화재는 누구나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화재는 우리 국민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이해관계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거나 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찰 간 법적 분쟁은 따로 하더라도 무소유의 불교 정신을 되새겨 싸움 대신 원만한 해결 노력을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 대게와 울진 금강송 송이가 국가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진 대게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된 가운데 울진군과 수협, 어민, 생산 유통단체가 협력해 온라인 홍보와 판촉 행사 등을 벌여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울진 금강송 송이는 4년 연속으로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울진군은 지난 1991년부터 86억 원을 투입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축제를 통해 홍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북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366명으로 이 가운데 64%인 23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보행사고는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는데 보행 안전시설이나 조명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말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17년부터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거나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지난해까지 5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을 0.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이 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산지 쌀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벼 재배 면적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자료를 보면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은 72만 8,700헥타르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해마다 2%씩 줄어들었는데 이번 의향 조사가 실제 경작으로 이어질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젊은 어업인이 고령의 어업인에게 어촌개원 자격을 넘겨받을 때 적용되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어업인의 어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만 65세에서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개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보전해주는 경영이양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일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6.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평년 수준마저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도 12도에서 14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후까지는 맑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도 어제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주말 사이에 계속 비와 함께 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